보니까 어떨까요? 윤승인 사장님 들어오셨네. 한일 하시는구나. 시작할게요. 그냥 네. 시작하고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6월 첫 주 되면 네. 항상 저보고 이제 모닝스쿨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부탁이 아니고 사실 이거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데 일정이 그렇게 잡히고 중간에 또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모닝스쿨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걸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또 미팅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는 팀이 있고요. 정착이 되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팀이 있고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그 실행하는 단계에서 미세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미팅을 할 때 조금씩 안내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면 아직까지 우리 팀이 일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이제 이렇게 이해도가 습관화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해한 것이 일에서도 그게 탁탁탁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의 과정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스폰서 상담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오늘은 참석 인원이 예전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러네요. 모처럼 들어왔는데 저 들어온다고 다 안 들어와 버렸나 본데. 그건가요? 그거 같으면 저를 반성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들어왔으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주일에 2번 직접 이렇게 이제 아로파 센터에서 하는 모닝스쿨은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단위의 미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단위의 미팅이 활성화되어져서 이제 조금 더 큰 미팅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일에 대한 그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공부를 받으면서 일을 진행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그 애터미의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의 횟수에 따라서 보이는 어떤 그림의 크기가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있느냐를 놓고 보면 내가 전체 그림 속에 어느 한 부분을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어느 하나가 중요해서 그곳을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피드백을 해보고 이 부분도 있었구나 저 부분도 있었구나 해서 보여지는 그림의 크기가 계속 커져서 완성된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이것도 중요하다 저것도 중요하다 막 이 얘기들을 하고 또 스폰서들은 그걸 안내를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이제 일의 이해도가 조금 그림의 크기를 보는 그 시야가 좁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서 그때 또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막 일이 버거워지기도 하고 또 이해 못한 걸 새로 또 해 나가야 되니까 방향이 안 맞아서 이렇게 조금 시간적인 어떤 손실이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자분들이 오늘은 이제 우리 최메리 사장님, 이충구 사장님, 아직까지 신규 쪽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정도 성 같아요. 송미령 사장님도 신규 쪽으로 분류를 해드려야 되나? 어쨌든 그 신규분들은 이제 일을 막 빨리 하려고 하면 그거는 순리에 맞지 않아요. 일을 빨리 하고 이제 막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에 대한 이해도와 뭔가가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을 막
이렇게 우리가 초보 운전한테 운전을 장거리를 하고 막 운전을 많이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그와 마찬가지 애터미 사업도 신규 사업자가 일량을 많이 잡아가지고 막 일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는 이런 행태로 여러분들이 일을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소비자 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나 후속 관리하는 방법이나 또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나눈 이 얘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황지영 국장님 기억하세요 혹시? 생태계. 아, 생태계. 예, 생태계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 지금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은 굳이 뭐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쉬운 단어죠.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놓으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렇고 요즘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몸살을 앓으면 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런 행태로 되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겪은 것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을 행동의 어떤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생태계가 자꾸 자연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어떤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애터미 사업 속의 생태계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풀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로부터 시작되는 생태계는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그러면 기초 단위에 뭘 열심히 하고 뭘 잘 해야 될지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강의 속에서 100%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일을 안내를 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이 1시간 안에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해가면서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사실 있어요.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면 제 역할이란 게 뭐 그냥 비전만 전달하고 애터미 사업 괜찮은 사업이다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이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코칭하고 또 멘토링하고 이제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제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저 역할을 대신해야 될 분들이 이제 국장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판 자체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그 역할을 하며 지금 일에 대한 어느 정도 포맷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 높아졌고요. 다 보면 그래서 그 일의 이해도 높아진 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기초 단위에서 하는 일들을 습관화시키는 것. 머리로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현장 가서 말을 하는 걸 보면 조금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어긋난다 그럴까요? 어긋나는 이런 이제 말을 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습관을 시키는 데 있어서 반대 코치가 필요해요. 코치가.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너무 막 그러지 않냐? 아니요. 여러분 견제해 드리지 않으면 전혀 딴 방향으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뭐 습관 아니 하여튼 뭐가 있어요. 자꾸 다른 쪽으로 튀려고 하는. 그래서 습관화되지 않는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거든.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뭐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먹으면 살찌는 줄 알면서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 받을 때는 그냥 배움의 자세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움의 자세로. 그게 아니면 피드백을 올바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상담을 할 때 누가 코치칭을 하거나 누가 멘토를 해줄 때 내가 하나 배워보겠다. 알아도 배워보겠다라고 알아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이건 선생과 제자 관계가 아니잖아요. 같은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알려드리는데 불편한 어떤 그 부분이 돌출이 되면 불편한 거하고 생각이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는 우리가 생각을 조율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자꾸 말을 이제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불편한 어떤 신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기가 나타나면 진짜 해드리고 싶은 말들을 못 해드려요. 그냥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는 이제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한다 그래 보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스폰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조금 더 불편하게 뭐 미팅이 끝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냥 우리가 세 삶은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저 스폰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을까, 뭘 또 알려주려고 그럴까라고 하는 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같이 궁금한 거 또 질문도 해보고 이해 안 가는 거 다시 되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 시야를 넓히고 그림의 어떤 크기를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자세들을 서로가 해주면 아마 좋은 상담이 되고 그 상담을 통해서 분명히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단계에 이제 상담을 절실히 요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해보면 어떤 단계에 있는 분들이냐면 파트너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진짜 상담이 절대적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 팀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상담을 하면서 계속 생각나요. 모르고 있다가도 놓치고 있다가도 상담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머리에 집어넣고 또 그걸 적용시켜야 될 어떤 내용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상담할 때는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 생각은 근데 이 다른 생각을 이제 어떤 그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죠. 생각이 다른 판단하는 기준. 이건 내 생각이야. 이래 버리면 곤란해요. 내 생각이야. 우리 이 사업은 뭔가가 빼대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 이 빼대가 달라져 버리면 이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빼대 속에 뭔가 하나 이루고자 할 때, 이 방법도 괜찮고, 왜 대상이 다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랬을 때 이 방법이 낫지 않게, 그거는 이제 서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틀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굉장히 이 일에 대한 방향이나 또 일에 대한 방법 이런 게 달라서 이제 그 공감대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하나 그냥 들어보기도 하고 또 스폰서 하는 말을 비추어 봐가지고 뭐 또 그 말이 합리적인 것 같으면 서로 공감해 주고 또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직급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시간 오늘 직급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사전에 좀 이제 여러분들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시스템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제일 우리 큰 시스템은 뭐냐면 내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시스템 소득을 받아가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과제죠, 과제.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해가 되죠? 네. 자, 자동차라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의 결합체예요. 그렇죠? 결합체예요. 그런데 그게 작동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계적인 원리나 전기적인 원리나 또 컴퓨터적인 어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 작동을 하는데 그걸 만들어낸 거는 뭐였냐면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어떤 공정이 이제 뭐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 그 이제 벨트식으로 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뭐 냉장고 조립, 차가 조립되는 거는 이런 어떤 TV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조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서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자동차는 시스템화 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도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고 플러그인 된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조금 더 이제 그 큰 틀에서 시스템을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어떤 걸로 나눠지냐면 정형화된 시스템과 추상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어렵나요? 말이? 아니요.
정형화된 시스템과 추상적인 시스템. 그러면 정형화된 시스템은 뭘까요? 정형화된 갖춰진 거. 네, 정형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 속에서 시스템이 이제 정형화된 시스템이 뭐냐면 본사 세미나 참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원데이 모닝스쿨 참석하는 원데이 이런 시스템 참석하는 이것도 정형화된 시스템. 딱 모양 있어가 애트미에서 하는 본사에서 하는 시스템에 우리는 플러그인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의 방법에 있어서 정형화된 시스템이 있거든요. 일의 방법. 이걸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해요. 제가 옛날에 준비해 놓은 강의가 있는데 이 정형화된 시스템과 추상적인 시스템을 강의한 분은 애터미에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분 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정형화된 시스템, 추상적인 시스템?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저 서울 아로파 센터에 있으면 그 강의를 준비해 놓고 사실상 한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까봐 또 제가 그 내용이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단어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것도 있는데 오늘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정형화된 시스템은 성공의 8단계가 정형화된 시스템이에요. 초기 3개월이 정형화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 구축을 할 때 단계별로 일을 해보자 하는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정형화된 시스템이다. 어떤 딱 틀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시스템은 뭐냐 이거. 추상적인 시스템. 뭘까요? 가상 속 들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시스템은 어떤 정형화 시키기에 굉장히 힘든 걸 추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좀 막연. 이걸 어떤 모양을 잡기는 막연해. 이건 뭐냐면 내가 갖춰야 될 자세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찍 출근, 제 시간대 출근. 애트미 속에서 내가 자세를 갖추고 사업자로서의 이제 화가 되어져 가는 것. 이 과정에 필요한 것. 내가 태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자 이제 그 인문학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추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추상적인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이해를 이제 잘못하게 되면 애터미에 대한 본질만 얘기해가지고는 애터미 사업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것, 뭐 사후는 이렇다, 경영 목표는 이렇다,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정형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그 시스템 두 개가 작동을 해야만이 일의 완성을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안 어렵죠? 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자,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맥락을 같이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케팅 플랜 중에서도 직급 마케팅에 관련된 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직급 마케팅.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전반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시작 단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애터미의 전체 그림을 모르면 퍼즐을 맞춰 놓고 나중에 그림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그림 속에 마케팅 플랜도 하나의 퍼즐이에요. 중요한 퍼즐이죠. 마케팅 플랜.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속에 또 하나의 퍼즐은 후원수당과 직거수당이 나눠지는 플랜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후원수당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으니까 예를 들면 직급도 수시로 듣지만 후원수당에 관련된 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적용이 되어지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오늘 30대 30 맞았어 아니면 포인트가 얼마 부족해 그러면서 계속 그거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디테일한 거 있죠. 뭐 급수가 어떻게 되냐, 점수가 얼마가 되냐, 수당이 얼마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더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기초 단위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수당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이해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마케팅 플랜 제가 이거 사실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 팀장님 중에서 아니면 국장님 중에서 마케팅 플랜을 한번 이렇게 다 말고
특징은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그 다음에 점수는 점수 이렇게 해서 뭐 짤막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서로 준비를 해서 수업에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급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깊이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생각을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직급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에 대한 방향을 잘 못 잡아요. 자, 우리가 직급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직급 도전은 뭘까? 제일 큰 이제 대명제와 같은 게 있어요. 직급 도전은 직급 도전은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꿈과 목표 하잖아요. 그렇죠? 꿈과 목표 하는 거예요. 자, 꿈만 있어도 안 되고 목표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자, 목표만 있으면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직급 가면 뭐 할 건데? 돈 벌어가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직급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성공의 어떤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게 직급 도전인데, 임페리얼 가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소고기 사 먹지 뭐.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할 건데? 결국 이제 뚜렷한 꿈이 없는 상태에 목표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꿈만 있다고 가지고도 안 되고, 목표 없이 꿈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 이렇게 성경 8장의 첫 번째 얘기할 때 꿈과 목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제 삶의 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게 꿈이 될 수 있다라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게 직급 목표입니다. 직급 도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기 쉽거든요. 왜? 지금 당장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당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숙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내가 제품 하나 전달하고 포인트 쌓이고 밑에서 또 포인트 쌓이고 스폰서도 또 역할을 해서 포인트가 그거는 익숙한데 직급을 언제 갈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봐볼게요. 우리 팀의 특징이 뭐냐면 대다수가 제가 직급 갈 때 다 같이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직급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린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팀장을 가신 분들은 언제 국장을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국장 가신 분들은 언제 본부장을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만이 그 목표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기초 자체도 막 올바로 안 되니까 그것만 쌓고 다니다 보니까 직급은 너무 멀리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훅 다가옵니다. 훅 다가와요. 쉬운 예로 지금 우리 팀, 저 하나로 한 팀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국제한 계획을 빨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훅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우리가 판매사를 도전하는 그 시점부터 팀장을 생각하고, 팀장은 국장을 생각하고, 국장은 본부장을 생각하고, 본부장은 로얄을 생각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일의 방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기초 단위에서, 지금 오늘 기초 단체장 선거인데 그 기초 단체장들을 잘 뽑아놔야 풀뿌리 정치라 그러죠. 잘 밑이 튼튼해지고 그다음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런 이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풀뿌리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어느 단계가 되면 또 다른 풀뿌리를 만들면 리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행태의 직급 도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이 직급 도전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 애터미의 그림 속에, 사업의 그림 속에 찾아서 하나하나 맞춰보는 것도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조금 준비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됐나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애터미 직급 도전 알파 이해. 센터 모닝 스쿨 애터미 직급 도전 이해. 자, 예. 이제 직급이란 개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급 도전을 먼저 이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직급 도전은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의 목표예요. 사업의 목표. 아까도 말씀드렸죠. 꿈을 우리가 꿈과 목표 이렇게 얘기하듯이 성공의 8단계 꿈과 목표 이렇게 내 꿈만 적어놓고 목표가 없다 그러면 그건 꿈으로 끝나요. 근데 꿈도 없이 목표만 가지고 일을 하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것에 대한 부분에 해이를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했지라고 또 아니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끝도 밑도 없이 일만 해야 되는 이런 행태로 전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목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것이 직급 도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큰 틀에 이제 아까 대명제와 같은 게 그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직급 도전은 조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자, 말이 좀 길죠. 자, 조직 성장이라는 목적, 직급 도전은 자, 조직을 제가 직급 도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직급 도전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큰 거는 우리가 목표 중에 한 부분이 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조직 성장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조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급 도전을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자, 조직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여러분들 목표가 없게 되면 일이 어떻게 진행돼요? 루즈하게 일이 진행돼요. 그냥 아유 될 때까지 돼. 우리 이제 회장님이 저번 석세스 때도 도전 그냥 뒷동산을 올라가는 거 도전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산책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어떤 내 힘에 대한 역량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도전해보는 것. 자, 이런 어떤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될지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해서 일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나 또 역할들이 정해져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직급만큼은. 이게 우리가 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팀 사업은 직급 갈 때 제일 크게 나타나요. 직급 갈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급 도전이다. 왜? 함께하는 사업인데 그 함께하는 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조직 유통을 어느 단계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직급을 통해서 그 시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애터미 직급 도전은 유통의 핵심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직급 도전의 의미가 있다. 자, 볼게요. 애터미 여기 앞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애터미예요. 애터미. 다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밑에 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판매사를 육성함으로써 소비자 그룹이 구축되고 후속 관리를 통해 소비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는 원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애터미 직급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판매사를 만들어내는 직급이에요. 판매사를 만들어내는 직급. 팀장은 판매사가 몇 명이에요? 네. 팀장 되려면 판매사 몇 명이에요? 자, 아니 저기 그 캐놓고 얘기해 보세요. 몇 명? 4명. 그러면 국장은 판매사가 몇 명? 어떤 6명. 좌우. 계산 안 해봤죠? 계산 해보셨어요? 자, 팀장이 4명, 4명이니까 국장은 몇 명이에요? 국장은 팀장이 몇 명 돼야 되죠? 아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뭐, 예? 제가 좀 주고받읍시다. 주고받아요. 자, 국장 12명. 아니, 자, 팀장은 네 명. 국장은 팀장이 4명, 4명이죠. 좌우에 4명이죠. 둘 해서. 팀장은 판매사가 둘 해서 이제 이렇게 4명의 판매사를 만들면 좌우에 2명의 판매사를 만들면 되고 국장일 때는 판매사가 12명. 국장일 때는 판매사가 12명. 12명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해를 못해. 16명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왜 12명이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판매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직급의 의미가 있어요. 국장님 하지 마.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야, 아무 데나 사도 될 거. 오늘 팀이랑
추천할 때가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있지. 그 저기 호스트로 돼 있는 분은 조금 이렇게 그 옆에서 다른 소리가 들으면 좀 이렇게 음소거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지금 호스트에 항지현 국장님하고 홍건희 국장님 호스트로 돼 있으니까 듣고 즐기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화면 해주세요. 공유를 공유를 하니까 못 해주세요. 찾겠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부터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팀장이 돼도 판매사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장이 돼도 판매사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제 본부장이 돼도 판매사를 만들기 위함이다. 왜? 매출을 가지고 직급을 가는 데는 판매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는 사람으로 가는데, 자, 국장이 되려면 팀장 두 사람이에요. 그거는 매출이 아니죠. 그런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판매사들의 숫자가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숫자가 확보되어져야만 국장을 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아까도 좀 말이 어렵게 했는 게 유통의 핵심적인 가치.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개발한 내가 유통하는 이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이 전달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 부침을 구축할 것인가가 제일 큰 어떤 이제 그 의미가 있다. 내가 팀장 되는 완장 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장 돼도 완장 차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야만 거기서 무슨 소득이 나온다? 시스템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소득이 애터미 같은 게 자발적인 재구매를 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이 나오게끔 만들어가는 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팀장 가려고 하면 일단 내가 팀장 되고 나서 뭐 할 건데 이러면 뭐 할 거예요? 팀장 되고 나서? 팀장 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이번에 팀장 가시는 분들 계신가? 계획하고 계신 분? 자, 팀장 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팀장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무진의 일진에 나가 있는 분들이죠. 실무적인 일의 일진. 그 실무적인 일의 일진은 어디예요? 소비자를 만나고 그 소비자를 후속 관리해서 그 속에서 제품을 쓰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발적인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그 과정 일선에 있는 분들이 팀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직급을 가려고 하면 판매사에 대한 마스터가 되어져 있어요. 세일즈 마스터가 그 마스터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 세일즈 마스터가 된 사람이 팀장 간다라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최소한 내 소비자가 왔을 때 어떻게 세일즈를 알려주고 그걸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또 다른 세일즈 마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소비자 그룹을 만들 사람을 찾아낼 것인가가 두 번째예요. 자, 이게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직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조직 구축이 뭐냐예요. 소비자 구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공부했을 때 해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세일즈를 배우고 거기서 일의 단계를 배워서 소비자의 제품을 전달하고 그 속에서 사업자를 찾아내 이 과정을 잘 마스터를 해놓으면 일의 전부와 같은 것이라는 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의 국장 단계가 들어가면 이제 그분들을 잘 안내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부장으로 도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근데 기초 풀뿌리는 뭐냐면 끊임없이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가는 그 과제가 직급 도전 속에 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직급 도전이라고 붙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직급 도전이냐.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직급 도전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배팅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물건 살 사람 데려가 물건 사게 만들어 버려요. 계속 그런 소비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시스템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직급 도전 이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직급 도전의 목적입니다. 목적, 조직 성장입니다. 조직 성장입니다. 이게 되지 않은, 여기에 조직 성장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소득 증가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 성장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리더를 발굴한다. 직급 가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리더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부족하지만 직급 도전을 해야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이라고 부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줘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세미 팀장님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팀장 도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리더의 사전 이제 그 좀 학습 아니면 좀 익숙해지라고 이제 리더 미팅에 이렇게 참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만약에 직급을 가지 않으면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팀장이 되고 또 팀장 역할을 잘하고 국장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직급 도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 도전의 기대 효과. 그럼 직급 왜 가야 되느냐? 직급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가고 나서 어떤 기대를 효과가 나타나는 저는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소비자 그룹이 활성화된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예요. 무조건 활성화되지 않아요. 제품 전달했다고 해서 소비자 그룹이 활성화됩니까? 아니에요. 반대 후속 관리 되거든. 그 밑에 따라오는 거 후속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일단 내가 직급을 가지고 매출을 판매사를 이제 이런 팀장 갈 때도 판매의 일정 부분의 포인트를 자기가 감수를 해야 안 해요? 우리 지금 이제 플랜상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팀장도 뭐 했어요? 제품 전달을 했다 이거죠.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소비자 후속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비자 그룹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후속 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건 제품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타이밍에 소비자들을 쓴 제품들을 팔로우해 나갈 때 거기서 이제 필요한 후속 관리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들 후속 관리 능력만 갖춰버리면요, 내가 그냥 몸에다가 무기를 양쪽 날개에 붙인 것 같아요. 로켓도 잘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전달만 해가지고는 절대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후속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사업자를 밑에서 리더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사업 이해도가 향상된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직급 가면서 우리 이제 그 팀장님들 또 국장님들 어떤 저 본부장 플랜 속에 국장님들의 직급 도전이 있었고 저 국장 플랜 속에 팀장님들의 그 도전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급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이제 어떤 예를 드릴 수 있냐면 판매사를 가려고 하면 포인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시켜야 판매사가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1일부터 15일 또 15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에 2번에 일어나는 걸 직급 기간, 그 기간 안에 그 포인트가 발생한 것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어느 순간에 포인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런데 그 올라온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 그 전달에 올라온 포인트가 합산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산돼 있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많이 올라 있는 그 순간, 예를 들면 내가 10일 날 그 포인트를 봤다. 그러면 10일 날 본 포인트가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쉽게 얘기하면 30대 30 맞아서는 정산이 되고 없었을 텐데 한쪽에 소실적에서 포인트가 안 올라와도 우측에서 한 150만 포인트가 예를 들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 수당을 30을 딱 하니까 포인트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어디부터 어디가 인정받고 또 어떻게 포인트를 누적시키면서 우리가 직급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팀장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판매사가 둘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판매 둘둘이 필요해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고개 끄덕끄덕.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판매사 도전해서 오토 판매사가 아닌 이상은 처음 판매사 갔다고 해서 그 2번째 그 판매사 처음 간 걸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거든요. 안 해줘요. 이건 나 한참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알았대요. 알았대. 그래놓고 또 그렇게 플랜을 짜더라고. 그 처음 한번 갔으니까 이 사람은 판매사 간 사람이니까 제껴. 놔놓고 한 사람만 만들면 된다. 이런 행태로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팀장, 내 국장이 가려면 오토 팀장이 4사람에 자동적으로 내 국장이 돼요. 도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팀장이 되려고 하면 오토 판매사 4사람에 자동적으로 내는 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판매사가 없는 분들과 더불어 판매사 못 가신 분들과 더불어 판매사를 같이 육성하면서 내가 팀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간 분이 오토 판매사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안 됐을 때는 이걸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다시 그분이 판매사에 필요한
매출을 이렇게 줘야만이 직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 이 사업의 이해도에 관련된 거는 직급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팀장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되셔야 되죠? 팀장 정도 되시면 내 파트너들을 판매사를 보내는 플랜을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팀장 구도 속에서 직급 도전의 플랜을 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다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습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김호미 팀장이 국장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팀장 두 사람이 필요하지만 판매사가 몇 명이 필요하죠? 12명의 판매사가 필요해요. 12명의 판매사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 12명의 판매사가 포인트를 어떻게 일으켜 나가는 그 포인트 플랜까지 역할까지 직급 계보도를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보강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좀 복잡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자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우면 조금 쉽게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너무 머리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직급 도전의 이제 대원칙은 뭐예요? 대원칙 팀워크로 진행한다. 직급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나는 직급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방판 하고 있어요. 방판. 그냥 내가 방판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판매사를 가겠다. 그 다음 방판을 또 엄청나게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팀장을 가겠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냐 하면요. 어떤 스폰서가 어떤 지역을 후원을 가요. 어떤 지역을 후원을 가요. 이거 조금 세게 들으셔야 돼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분 국장 가려고 와서 후원한다. 저분 팀장 가려고 와서 후원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국장 안 갈 겁니까? 팀장 안 갈 겁니까? 그런데 국장만 가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국장을 가려면 파트너가 필요하고 국장을 가려고 하면 이 파트너가 성장을 해야만이 국장을 가는 거지. 무뚝대고요. 그런 결론은 뭐냐면 국장은 이분을 성장시키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주변에.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자기 국장 욕심이 있어서 와가지고 파트너 후원한다? 그러면 본인은 국장 갈 때 어떻게 할 건데요? 본인은 혼자서 국장 갈 겁니까? 내 국장 가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내 공장 가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로얄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업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업을 같이 진행해가고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 가기 위해서 와가지고 후원한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해버리게 되면 본인은 직급 어떻게 갈 거냐고요. 그렇게 말을 본인은 파트너하고 직급 안 갈 겁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 최종 목표가 직급 도전인데 목표가 그 목표를 위해서 파트너를 후원하고 육성시켜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누가 어떻게 이제 뭐 받아들이고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말을 내뱉는 말은 내한테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도 왜 직급을 가야 되니까. 팀장, 국장 가야 되는데 혼자 국장 갈 수 없어요. 그럼 팀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분의 사업을 성장시키면 내가 국장을 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빨리 그 생각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직급 도전이라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직급 언제 갈 거냐 여쭤보기도 하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마치 파트너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행태로 표현을 해낸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내 판매사 갈 때, 내 팀장 갈 때 판매사 좀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성장하자는 거예요? 같이 성장. 예, 같이 성장하자는 얘기예요. 좀 부족하면 자 볼게요. 이제 이 5가지 또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아 이건 무리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 아니구나. 직급 도전하자 그러면 막 어떤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생판 모르고 있다 직급 가는데 네 판매사가 안 가면 네 뛰고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가끔 못된 스폰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스폰서들은요. 파트너 죽이면서 직급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그 플랜은 잘못된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급만큼은 철저하게 팀워크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 도전하고 나서 제일 많은 스피치가 어떤 스피치입니까? 어떤 스피치? 재심 합력을 체험했다. 그 스피치만 재심 합력으로 스폰서가 또 파트너가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직급을 갔다라고 스피치 하는 스피치 이제 그 직급 도전 승급 스피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뭐냐면 팀워크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팀워크에 각자가 역할을 해줄 때 내가 비록 팀장이 되지만 밑에서 판매사 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스폰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 팀장 가는데 자기 직급 아무 상관없이 또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도와주면 그게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재심 합력으로 이번 직급을 갔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직급을 도전하는 시기를 잘 감을 잡고 계셔요. 스폰서가 직급을 그래서 스폰서는 끔히 직급에 대한 플랜을 짜고 그걸 또 파트너와 공유하는 이거 리더 미팅 때 이제 얘기해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좀 조금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직급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내 그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뭉개고 있게 되면 끊임없이 뭉개는 시간만 가요. 뭉개는 시간만 길어져요. 비록 그림이 안 나오지만 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냐 정확한 목표를 봐놓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 거라는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직급 도전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 5가지를 제가 몰라요. 이런 강의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본인의 최대 역량을 책정하고 파트너의 적정 역량을 책정한다. 내가 팀장이 되면 내 역량을 최대로 끄집어 최대 역량. 오케이? 나는 안 하면서 파트너한테 막 다 하라고 하면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팀장이 간다. 그러면 팀장으로 최대 역량을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걸 책정해야 돼요. 그럼 자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파트너의 적정 역량. 자 여기서 다른 게 뭐예요? 나는 최대 역량이고 파트너는 적정 역량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팀장의 구도를 놓고 보면 판매사 도전하는 사람은 최대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근데 판매사를 돕는 예를 들어 세미 판매사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소비자 그룹에서 나타나는 아니면 직급 도전하고 상관없는 파트너들은 적정 역량. 내가 스폰서 직급 간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내 역량을 쏟아놓고 나서 정작 내가 움직일 때 힘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사업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팀장을 갈 때는 팀장으로서의 어떤 최대 적정 역량이 어디냐. 그 다음 판매사는 또 판매사로서의 적정 역량, 최대 역량이 어디냐. 그 다음에 옆에서 스포트 해주는 파트너 입장에서는 적정 역량이 어떻게 되냐. 그 최대 역량과 적정 역량의 해당 사항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도전 전과 후에 조직 역량을 재점검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느 팀장님하고 국장 미팅을 했어요. 국장 계보도를 놓고 미팅을 했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해요. 그거 이제 조직적인 지금 내가 국장을 가기는 이 조직도 속에서 각자 역량을 체크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자,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포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대책을 세워봅시다 하는 게 맞아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커버할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 점검은 절대적인 미팅이 필요하다. 한 분 한 분 직급 가는 직급자와 또 그 스포트 할 수 있는 팀원들 간에 충분한 대화, 상담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다. 현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현실적인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최대 역량이 어떻게 되고 적정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체크해서 전반적으로 조직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재점검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직급 이후에도 선순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직급 가고 나서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 전후에 조직 역량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직급 달성한 걸로 끝이다 이래버리게 되면 그 팀은, 그 조직은 또 이렇게 내리막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 정도의 우리 역량이었는데 도전 이후에 또 역량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피드백해 보고 서로 평가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트너 지원 교육을 명확히 공유해야 된다. 여러분 파트너들이 판매사를 가려고 해요. 파트너들이 팀장을 가려고 해요. 위에 있는 스폰서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면 그분은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걸 당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직급 도전도 하기 전에 포인트 어떻게 후원해 줄 거냐를 왜 묻냐 이거야. 그렇게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완벽하게 혼자서 다 100%로 할 것 같으면 후원을 왜 해달라 그러겠냐. 그렇죠? 여러분 파트너가 100% 혼자서 직급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데 스폰서와 함께 이 직급을 도전을 하는데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양을 측정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잡냐. 예를 들면 10만 포인트가 되든 100만 포인트가 되든 500만 포인트가 되든 250만 포인트가 되든 정해진 양을 해주면 그 양에 맞춰서 내 역량을 측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획을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아 도전해봐. 해서 부족하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 1000만 포인트가 부족하면 1000만 포인트를 도와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후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해드리죠. 자, 오토 판매사 가는 경우는 우리가 30만 포인트를 후원한다. 3개월간. 여기서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더 소비자 그룹을 키워라. 소비자 그룹을 더 키워라. 키우는데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소비자 그룹을 필요한데 제품이 필요한 제품을 후원해 주겠다. 자, 이런 행태로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직급 도전할 때는 각자 250만 포인트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스폰서가 한 줄 250만 포인트 직급 가다. 근데 이 부족한 부분이 또 생기거든. 가다 보면.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할래? 그거는 플랜 B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또 누군가가 똑같이 해서. 그래서 그 명확하게 직급 도전에 대한 그림이 나와서 서로가 그걸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감해야만이 여러분들 직급 도전을 그 가능성을 측정하고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다 보면 돼. 직급 가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도전인데. 어떤 사람이 진짜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야 가다 보고 가니까 가다 보면 뭐 필요한 것도 그것을 사면 되니까 그렇게 등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 내가 만약에 에베레스트를 간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거거든요. 직급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래서 파트너의 지원 계획을 명확히 공유한. 저는 이거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같이 공유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스폰서와 팀의 직급 계획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이건 혼자 가는 직급이 아니라 자, 팀장은 국장 계보도 속에서 팀장을 가면 같이 시너지를 만들면 굉장히 좋아요. 서로 좋아요. 큰 직급이 움직여질 때 내가 판매사를 가지고 내가 팀장을 가주는 거는 여러 사업 직급 도전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1단계를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어떤 팀의 어떤 직급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파트너들과 공유를 해야 돼요. 직급 가기 전에 내가 7월 달에 국장을 가겠다 아니면 12월 달에 국장을 가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 직급 계보도를 걸어놓고 같이 공유해요. 자, 팀장 계보도 속에 내 국장 가는데 팀장 계보도 당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직 어떻게 키울지 다시 한번 봅시다. 판매사가 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 판매사 어디가 부족한지 보자. 누가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육성해보자. 보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성장시켜서 판매사로 같이 가보자. 라는 그 플랜 속에서 여러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그 그림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뭘 위해서 하는지 뭘 목표 삼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그다음 다섯 번째, 도전 이후에 한 단계 이하 레벨이 하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를 해야 된다. 저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대다수가 직급가고 나면 한숨을 쉬고 쉬려고 해요. 한 타임을 쉬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직급 도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쉬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락을 해요. 계속. 근데 이 하락한 걸 다시 끄집어 올려 몇 배의 힘이 들거든요.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그 팀장 가신 분들은 판매사 간분들과 더불어 부속 관리를 진행을 계속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급 도전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또 이제 직급 앞으로 가야 될 분들은 충분히 이걸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조금만 더 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마지막 단계 이제 2페이지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직급 계보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만 툭툭툭 그려오게 되면 조금 부족해요. 직급 계보도 그릴 때 나는 국장이다 그러면 내가 김정희가 국장 간다 그러면 좌우에 뭐 누구 팀장 세우겠다. 그 다음에 팀장 밑에 판매사 누구 세우겠다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판매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매출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까지 계보도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팀장부터 볼게요. 자, 우리는 크게 레그 개념, 라인 개념이 아니에요. 레그 개념이에요. 라인은 그냥 한 줄로 쭉 가는 게 라인이고 우리는 한 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다가 날개가 펴지죠. 그러면 한 줄이었던 게 두 줄이 만들어지면서 한 그룹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좌레그, 우레그, 저번에 레그 개념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시켜놓고 팀장 갈 때는 자 판매사 1, 2, 자 1, 2가 있고 그렇죠? 1, 2 있고 1, 2 있고 1, 3, 4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판매사 팀장이 가는데 판매사 두 명은 이해가 빨라요. 그렇죠? 팀장 가는데 판매사 두 명은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두 명 밑에 포인트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이게 합산 얼마죠 포인트가? 750만 포인트, 750만 포인트가 1일부터 15일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정한 기간에 이 포인트가 달성이 되어져야만이 팀장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죠? 거기까지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 가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 때, 자, 판매사 갈 때 250만 포인트, 여기 좌우에 250만 포인트. 이 포인트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조직을 누가 키울 것인가? 이 조직을 누가 후속 관리를 해서 250만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름을 써놓으면 좋겠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나누어지게 되면 일단 딱딱 250만 포인트씩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행태로 해서 요 밑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름만 좀 써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판매사 2번이 250만 포인트를 우측에 할까 하면 여기다 판매사 2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는 판매사 4번이 이걸 책임지겠다 그러면 여기다 판매사 4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할 거냐 이 포인트는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예, 요 팀장이 할 수도 있어요. 팀장. 파트너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파트너는 250만 포인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이 그룹에 있는 부분들은 자 여기에 예를 들면 판매사 2번에 250만 포인트를 할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분들이 여기 포인트 안 일으켜요? 일으키죠. 파트너의 적정량을 측정해서 그 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독려하고 직급할 수 이제 도움을 서로 요청해서 직급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50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여기다. 판매사 2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대강만 그리기 위해서 이건 파일을 나중에 우리 리더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직급 계보도는 이렇게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장 계보도를 한번 볼게요. 조금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많아지지만 잠깐만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개인 포인트 이게 이제 우리가 퍼스널 포인트라고도 하고 등급 포인트라고 해요. 회원 등급 포인트. 우리가 회원 등급은 몇 단계로 나누어요? 자, 처음에 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에이전트 그러잖아요. 에이전트. 회원, 에이전트. 그 다음은 특약점, 대리점, 총판.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나눠져요. 회원 등급을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그 회원 등급 속에 수당을 또 받는 등급은 8단계로 또 나눠요. 그거는 복잡하니 그건 나중에 한번 마케팅 플랜 설명할 때 해드릴 텐데, 자, 여기서 팀장이 가려고 하면 회원 등급이 뭐가 돼 있어야 되죠? 에이전트다, 아니면 특약점이다, 아니면 대리점이다. 대리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 150만 포인트는 대리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50만 포인트는 지금 판매사인 분들은 빨리 150만 포인트 만들어놔요. 스폰서가 만들든 본인이 만들든 포인트 수당 맞추려 애매모호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내 포인트를 쌓아놓는다. 아, 내가 지금 스폰서들이 봐가지고 좀 이거 할 때는 파트너 포인트를 또 쌓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빨리 팀장 될 때는 150만 포인트, 직급할 때 판매사는 얼마 포인트가 필요해요? 특약점 포인트 70만 포인트가 필요해요. 이 포인트가 안 차면 판매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전월에 소실적 합산 포인트가 140만 포인트 이상이면 인정을 해줘요. 그 전월에 포인트가 하이에서 일어나는 소실적 포인트가 한 달 포인트를 합산했는데 140만 포인트인데 나는 70만 포인트가 안 됐을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매사라는 직급을 가기 전에 70만 포인트 돼 있는지 먼저 다 스폰서들이 이런 거 체크해 주라. 그리고 국장 가는 분들은 팀장이 지금 150만 포인트 돼 있는지를 체크해 주라. 만약에 돼 있지 않으면요. 여기 250만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70만 돼 있다 그러면 250만 플러스 또 70만 이상 80만 포인트 더 해야 돼. 도전 기간에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 포인트는 수당을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아이디어 이런 거는 수당 안 나와요. 내 아이디어 100 날려도 수당 안 나오거든요. 스폰서는 수당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이제 수당을 받으면서 약간 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 포인트가 이 부분을 넣으면 이 누락될 것 같고, 저기 그 프레시 아웃 될 것 같고 해서 포인트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직급 준비하는 사람 아이디어 들어가서 넣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돼서 이제 70만 포인트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국장 갈 때 포인트가 얼마 필요하죠? 150만, 240만. 예, 국장 갈 때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는 등급이 총판 등급, 총판. 팀장은 대리점, 판매사는 특약점, 일반 에이전트 30만 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국장은 240만 포인트가 이거는 총판 포인트예요. 총판. 그래서 240만 포인트를 일으키고 나면 이 총판 포인트를 가지고 본부장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크라운도 갈 수 있고 임페리얼도 갈 수 있다. 그 이상은 내가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회원 탈퇴되지 않도록 회원 자격 유지만 하면 그 포인트로 해서 다 이제 직급을 갈 수 있는. 이거는 조금 더 오늘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니까 지금 이 구도만 잘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 아까도 자 국장 갈 때 판매사가 몇 명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팀장일 때 두 사람 4명의 판매사가 필요한데 국장일 때는 4명의 팀장 속에 그러면 각 팀장이 4명씩 하게 되면 16명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 팀장 다운라인에서 팀장이 나오면 여기를 내 렉으로 인정을 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을 해주죠. 요 속에서는 지금 만약에 팀장 밑에 국장 밑에 이렇게 해서 나오면 판매사가 흘러 넘치죠. 여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받기 때문에 이쪽에 부족한 부분만 잘 채우면 된다. 자, 이해가 돼요? 안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정훈 사장님은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그 팀에 들어가서 미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예.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는 다시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건 확인해 보시고 오늘 지금 이 내용은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국장 구도다. 국장 가실 분들은 이 구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지금 팀장인 분들은 이거 그려야 돼요? 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돼. 지금 팀장인 분들 이 구도 그려야 됩니다. 이 구도 속에 움직여야 돼요. 이 구도 속에 시작을 해야만이 내가 기둥을 누구를 잡고 어떻게 세울 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기둥 내 국장 갈 때 이 사람 데리고 가고 또 다른 기둥을 세우겠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나는 내가 국장 갈 때 당신 팀장이야, 당신 팀장이야 그 정도의 어떤 사업의 그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장 팀장님들 국장 갈 사람들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6월달 리더 미팅 때 한번 직급 계보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시간이 쫓기면서 서두에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쫓기면서 막 달려왔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사실상 이제 직급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직급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나눈 거고요. 이게 지금 부족하거든요, 사실. 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팀장님의 국장님들이 1대1로 미팅을 통해 계속 이해를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팀장이 돼도 팀장을 어떻게 간지를 안다니까. 그걸 모르면 팀장이 되고도 내가 직급이 뭔지 개념조차도 직급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밑에 판매사를 간다 그러면 팀장 정도는 판매사를 어떻게 내 파트너를 보낼 건 정도는 명확하게 플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스폰서한테 포인트 어떻게 맞춰 넣어요? 뭐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 배우면 될 또 안 배워요. 왜? 해주는 스폰서가 있으니까 모르면 또 스폰서에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는 실력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스폰서가 계속 끊임없이 그 팀장 밑에 파트너 판매사 보내는 그 플랜 짜주겠냐고요. 최소한 팀장 정도 되면 내 다운라인에 판매사 보낼 분들이 누군지 또 아니면 팀장을 만들 때 또 판매사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들로 안내를 하고 사업적인 방향을 잡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아까 이 전체 그림 속에 퍼즐 하나가 또 완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개인적인 미팅이나 또 아니면 전체적인 미팅 속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네. 오늘 직급 도전에 대해서 본부장님 문의식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조회 들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혹시 스피치 하실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손 안 들면 다 하는 거예요. 설명 다부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이해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정말 스피치하기도 애매하고 물어보기도 또 이 시간에 애매한 것 같아서 각 팀장님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직급 도전이나 직급 포인트나 이런 궁금한 점들 좀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직급 도전은 조직 성장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직급 도전을 잘 다져서 제대로 된 직급 도전을 하고 도전 이후에 더 성장되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직 성장 직급 도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재훈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목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